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세상을 넓게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아마 당신도 빨리 진로 정해야 하는데 한 우물만 파야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요. 바로 이런 생각에 좀 재미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넓은 경험이 과연 어떻게 우리를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성장시키고 또 진짜 깊이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저희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다료가 보여주는 근거들, 또 사례들을 통해서요. 왜 너무 서둘러서 전문가가 되려고 하기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당신의 창의성이나 미래에 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지 이걸 같이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료에 스피노자 말이 인용되어 있던데 나는 깊게 파기 위해 넓게 파기 시작했다. 이 말 되게 의미심장하잖아요. 이 속뜻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 일찍부터 뭔가 전문가가 돼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 자료는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쩌면 놓칠 수도 있는 그런 소중한 가치들,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이 주는 어떤 풍요로움, 또 예상치 못한 발견의 기회,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넓게 파는 게 그냥 시간 낭비 아니야?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 자료는 오히려 넓은 기반 없이는 진짜 깊이에 도달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인생 전체의 길을 다 정해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좁은 길로만 막 달려가도록 등을 떠미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자료 비유가 재밌던데 너무 일찍 좁은 터널에 딱 들어서 버리면 그 터널 밖에 있는 다채로운 풍경을 어쩌면 영영 못 볼 수도 있다. 약간 이런 경고 같아요. 혹시 이런 압박감 직접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전문성이라는 가치가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아직 뭐랄까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탐색할 기회도 갖기 전에 그냥 하나의 길을 딱 선택하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자료가 지적하듯이 이렇게 너무 일찍 시야를 확 좁혀버리면 오히려 자신의 어떤 숨겨진 재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와의 뜻밖의 연결점 이런 걸 발견할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막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너무 이른 결정이 오히려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역설인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가 아주 설득력 있는 역사적 사례들을 딱 제시합니다. 스피노자가 대표적인데요. 단순히 여러 분야 공부했다 이런 사실 나열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철학, 수학, 과학, 언어학, 심지어 신학까지 아우르는 그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그토록 깊고 독창적인 철학 체계를 세울 수 있었을까? 이걸 생각해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 모든 다른 분야들이 그냥 따로따로 떨어진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깊은 이해를 위한 어떤 재료였던 셈이네요. 와.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연결 그리고 융합인 것 같아요. 서로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그런 지식이나 경험들을 이렇게 엮어낼 때 전에 없던 통찰이나 가치가 탄생한다는 거죠. 스피노자가 다양한 학문을 융합해서 철학적 깊이를 더했다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 사례는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연결을 보여줍니다. 이 자료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잡스가 대학 시절에 수강했던 그 서예 수업 있잖아요. 즉 인문학적인 경험에서 얻은 미적 감각을 차가운 기술의 세계, 컴퓨터 글꼴 디자인에 접목시킨 거죠. 그 결과가 우리가 아는 그 맥 컴퓨터의 아름다운 타이포그래피였군요. 만약 잡스가 그냥 공학 공부에만 막 파묻혀 있었다면 과연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신기하네요. 자료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족적을 남긴 인물들 다수가 이런 식으로 한 분야의 경계를 넘어서 생각하고 행동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 개를 아는 박학다식 이걸 넘어서서 그것들을 연결하는 통섭적 사고가 중요했다. 이런 이야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지식의 양이 많다 이게 아니라 그 지식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또 활용하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넓은 경험은 바로 이 연결 능력을 키우는 최고의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들은 당신의 머릿속에 더 많은 점들을 찍어주는 셈이고요. 그 점들을 잇는 과정에서 남들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선,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넓은 경험이 가진 강력한 힘 중 하나다라고 이 자료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특히 젊은 시절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 점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이 자료는 젊음을 탐험의 시간이라고 딱 정의하면서 그 중요성을 아주 강조합니다.
다양한 책을 막 읽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또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새로운 경험을 쌓는 그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실패하거나 잠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조차 괜찮다. 아니 오히려 권장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도 좀 느껴지던데요. 이 탐험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 실패와 방황을 성장의 어떤 필수적인 과정으로 본다는 관점이 참 인상적이에요. 보통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실패야말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 자체도 엄청난 발견이라는 거죠. 하나만 제대로 해야 해 라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한번 시도해보자 하는 그런 열린 태도, 즉 탐험가 정신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결국 인생의 선택지를 넓히고 또 예기치 못한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당신의 현재 경험 하나하나가 설령 지금은 뭐 별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미래의 당신을 만드는 아주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런 격려로들 들리고요. 우물안 개구리 비유도 같이 생각해보게 되네요, 정말. 좁은 우물 속에서는 그 넓고 넓은 바다를 상상조차 할 수 없듯이 제한된 경험만으로는 세상의 복잡성이나 다양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료는 이 넓은 경험의 가치가 단순히 뭐 지식을 쌓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또 다른 문화를 어떤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유연한 사고방식, 이런 걸 키우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네, 이 점은 앞으로 정말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점점 더 복잡하게 얽히고 또 글로벌화되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니까요. 넓은 경험은 바로 이런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을 아주 자연스럽게 길러주는 토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창의성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스피노자나 잡스 사례에서 봤듯이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할 때 혁신이 일어난다는 이 자료의 주장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당신이 음악을 사랑하는 과학자라거나 혹은 그림 그리기를 즐기는 의사라면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강점, 즉 창의적 잠재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한 우물만 팔아 하나에 집중해야 성공한다? 이런 조언을 정말 많이 듣게 되잖아요. 저도 학창 시절에 그런 이야기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요. 이 자료도 물론 집중 그리고 전문성의 중요성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다만 그 조언이 다양한 탐험이나 경험의 문을 그냥 닫아버리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업이나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시간을 쪼개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꾸준히 독서하는 등 얼마든지 다양한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균형 그리고 조화인 것 같아요. 집중과 탐험이 서로 막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는 관점이죠. 결국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이 자료에서 이야기하듯 엄청 거창한 도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 관심 분야의 워크숍에 한번 참여해 본다거나 매일 30분씩 다른 분야의 책을 읽는다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그런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당신의 경험 세계를 넓히고 이것이 결국 당신의 핵심 분야에도 새로운 영감과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핵심에 집중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일 어떤 열린 공간을 유지하는 지혜,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나는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이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막막할 때요. 이 자료는 그런 막막함을 느낄 때야말로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경험해 볼 것을 권합니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찾기 어렵다는 거죠. 비유가 재밌는데 마치 수영책만 100번 읽는다고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직접 물에 뛰어들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라고 격려하는 부분도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결국 행동하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메시지죠. 옛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이란 말이 있잖아요. 직접 부딪혀보지 않고는 자신에게 무엇이 맞는지 또 무엇에 가슴이 뛰는지 알 수 없다는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진리죠. 그리고 시도해본 결과 이건 정말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것조차도 매우 가치 있는 발견이라고 강조합니다. 마치 조각가가 돌덩이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깎아내면서 작품의 본 모습을 찾아가듯이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가면서 진짜 자신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탐험의 과정 자체가 방황이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여정,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아름답다, 이런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넓게 경험한다는 것이 꼭 비행기 타고 막 먼 나라로 떠나거나 뭐 특별하고 거창한 활동을 해야만 가능한 건 아니다. 이 점도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물리적인 공간 이동만이 경험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이 자료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을 통해서 수백 년 전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영화 한 편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볼 수도 있으며, 또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봉사도 그렇고요.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관찰하고 귀를 기울인다면 일상 곳곳에서 배움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료에서 세상을 배울 것으로 가득한 거대한 교실이라고 비유한 대목이 참 와닿는데요. 출퇴근길에 마주치는 풍경, 우연히 듣게 된 옆자리 사람들의 대화, 심지어는 동네 공원에서 만난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도 세상을 배우고 자신에 확장시킬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향해 감각을 열어두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태도,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를 딱 관통하는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깊이는 넓이에서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좁게 판 우물은 금방 바닥을 드러내지만 넓게 잘 다져진 땅은 얼마든지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깊이를 원한다면 너무 조급하게 한 곳만 파기 전에 먼저 당신의 지적 토양, 경험의 토양을 비옥하고 넓게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주장인 거죠. 그렇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이해와 경험을 쌓아서 단단한 기반을 먼저 마련하고 그 위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열정을 느끼고 몰입할 수 있는 분야를 발견했을 때 바로 그때 집중해서 깊이 파고 들어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다져진 넓은 기반이 당신의 깊이를 더욱 독창적이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비전이죠.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는 그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빨리 높이 쌓으려다가 부실공사가 되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튼튼한 기초 위에 당신만의 멋진 건물을 세우라는 조언처럼 들리네요.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당신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넓게 경험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자료를 좀 면밀히 살펴보면서요. 너무 이른 전문화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깊이를 만들어가는 그 여정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핵심은 명확했던 것 같아요. 넓은 경험은 당신의 잠재된 가능성을 깨우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도우며 궁극적으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단단한 깊이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었죠. 네, 당신 안에는 아직 당신조차 모르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자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자료의 말처럼 그 가능성은 어떤 틀에 박힌 익숙함이 아니라 낯설고 새로운 경험과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또 안주하려는 마음보다는 도전하려는 용기, 좁은 길만 고집하기보다는 드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열린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세상을 탐험하면서 진짜 당신을 발견해가는 그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지금 당장 당신의 경험의 토양을 아주 조금이라도 넓히기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거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매일 다니던 길 대신 옆골목으로 한번 걸어보기,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분야의 유튜브 영상 짧게 한번 시청하기, 혹은 늘 마시던 커피 대신 새로운 차를 한번 마셔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일상에 작은 탐험의 씨앗을 뿌려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